우리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단독 보도를 하기 전에 요 가처분 신청을 했어. 방송하지 말라고. 근데 사실상 이거 공익성을 인정을 해서 일부 방송 금지인데요. 일부라는 게 뭐냐면 김대남 씨의 사생활. 그거는 서울의 소리 관심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어제 보도는 뭐냐면 김건희가 대통령실 내에서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보도였는데 그 전에 나왔던 보도는 뭐냐면 그 비판 언론 고발 사주한 거. 네. 대통령실이 그걸 고발 사주했다. 그런 걸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연타로 하나가 더 터진 거예요. 고발 사주. 본인이 이제 했다고 얘기했죠. 김대남 씨가요. 그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했는데 근데 제가 고발을 당했거든요. 김건희 씨 측으로 의심되는 쪽으로. 세민년. 저 아마 이쪽인 것 같습니다. 마차님도 예, 그렇게 예, 고발당한 예. 거잖아요. 자, 근데 어제 보도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건 볼까요?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이명수 기자한테 저 김대남 씨가 한동훈을 비판하는 기사를 써달라는 일종의 보도 사주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내용이 총선 백서에 있는 얼마의 예산을 쓰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중에 한 70억을 여론조사를 하는데 썼대요, 이놈이. 근데 그 70억의 여론조사를 하는데 총선용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중에 또 두 건은 자기 본인이 대권 주자로서 무슨 이런 서면 조사를 했나 봐. 여의도 연구원 원장이 조선일보 출신이고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그 여론조사 데이터가 나온 거를 그걸 말하자면 조선일보 데스크하고 같이 해가지고 지들만 그걸 공유를 하려 했던 거지. 근데 이게 총선 백서를 만드니까 그게 이렇게 써야 되잖아. 밝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기업으로 따지면 자기를 그걸 했으니 횡령이지, 횡령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대통령 되려고 어쩌고 처음에서부터 거기서 비대위에서부터 수작업을 했다. 예, 실제로 저기 나오는 거 있죠. 홍의영님 신임 여의도 연구 원장이 한동훈 뭐 관련해서 여기 당비일 거 아니에요. 네. 요거를 한동훈이 자기 개인을 위해 썼다. 표현도 되게 거칠어요, 이 사람 김대남 씨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비판을 해달라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거야 좋아할 해서 거다. 이명수 기자가 실제로 보도를 냅니다. 해줬어요. 단독 당비 횡령 유용 의혹 제기. 근데 이때 막 이슈는 안 됐어서 사실. 이게 서로 토론을 할 때 누구죠? 원희룡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횡령한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한동훈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횡령을 한 게 아니라 나 그 여론조사 했다. 근데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를 만들려고 한 거라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네. 사실 여기서 한동훈이 안 했다라고 부인했으면 그걸 걸고 넘어지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묻히게 된 거죠. 근데 오늘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기자들은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거고 한동훈한테 물어보니까 현 금융기관 감사가 나를 공격하라 사주했다. 부끄럽고 한심하다. 생각해보면 그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동훈이 좀 때려줘. 김대남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사가 되게 좋아할 거라고. 네. 근데 한동훈은 저런 말을 하는데 입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채널A 이동재 기자와의 그 사건을 잊었네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속은 썩은 문드러질 거예요 지금. 그래놓고 그 당시에 총선 때 있잖아요. 자기 문자에 익십하고 하는 게. 네. 근데 지금 골물대로 골맞아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심지어 김대남이는 윤석열이를 꼴통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잘 표현했네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골 때리는 거지. 그리고 지금은 저게 지금 꼴통이 맞아. 저게래. 지금 있잖아. 본인이 뭘 잘못했냐고 계속 그러고 있대. 저게 이제 내용이 지금 우리는 이것만 보여드렸는데 내용을 보면은 그거 유튜브만 보고 그러니까 보통 일반 언론이 자기 비판하는 건 못 참고 그거 유튜브만 보고 그 자기가 뭐 석각들 불러다가 지 혼자 말 다 하고 59분. 여기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게. 네. 지금 꼴통이 맞아. 지금 있잖아. 본인이 뭘 잘못했냐고 계속 그러고 있대. 여기 김대남의 워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김대남이가 또 자기가 총선 출마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저 권 의원이라는 게 권성동 말하는 거예요. 네.
이분이 강릉 출신이에요. 그리고 네. 권의원님 사모님한테 내가 했어. 전화해가지고 무조건 갑니다. 저 용인에만 밀어주십시오. 강릉 강자도 안 꺼내고 저 생각도 없습니다. 용인입니다. 떨어져도 용인에서 떨어지겠습니다. 공천만 주십시오. 근데 왜 자꾸 이게 다 사모한테 얘기합니까? 그리고요? 무슨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수행하는 그 비서가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도 네. 자 용인만 밀어달라. 그게 이제 이원모가 공천되기 직전에 노력을 했던 건데 이원모가 윤석열의 소중히 이원모가 공천돼서 다시 전략 공천되고 그 이원모가 네. 떨어지고 난 뒤에 다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들어갔죠. 그 공직기강. 상황에서 이제 얘는 서울 보증보 SGI. 예. 거기로 이제 저 가는 건데 종로에 있는 서울보증보험이라고 들어봤지. 서울보증보험에 감사로 내가 출근해. 훌륭하시네요. 차 주고 기사 나오고 뭐. 연봉, 그러니까 실질적 연봉은 한 3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가 있죠. 네. 저 G80 제네시스 G80. 80이죠. 야, 좋- 이런 거 제네시스 하나 나오고 운전기사 하나 운전기사. 붙여주고 그다음에 비서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뭐 그냥 법인카드 갖다 주고. 대통령실보단 낫네요. 연봉 총액 복지가. 최대 이게 이 성과급이 있어갖고요. 최대 3억 6천만 원 받는 자리. 근데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냥 이거를 내가 선택했지 찍어가지고 딱 저기를 골랐다. 다른 곳은 다 임기가 2년인데 여긴 3년이어서 내가 선택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해서 여기를 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보면요, 뭐 지금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인사 쪽에서 이런데 공기업 혹은 공기업 산하기관의 자리들이 보여요. 쫙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거기서 본인들이 복지가 어떻게 되고 연봉 어떻게 되는지 다 확인이 약간은 가능합니다. 그 가까운 사람들은 핵심인 사람들 그럼 찍는 거죠. 여기 갈게 끝나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아휴. 근데 그게 여사가 해준 거다. 야, 그러니까 지금 어째 이야기 핵심 중에 하나는 대통령실 당시 비서관은 윤석열은 꼴통으로 보고 김건희는 무서워했다. 사실상 그 이야기는 뭐 2년 반 동안 계속 돌았던 얘기 아니에요? 네. 대통령실 가면 어떤 아젠다 하나가 저 V1 거냐 V2 거냐. 근데 그 V2를 KK라고 표현한다고 얘기했죠. 아, 요거 KK KK. 라인이다. 사람 들어와도 KK 라인으로 들어왔다. 누구 중점 사항이냐? KK 중점 사항이다. 이런 것들인데 훨씬 더 김건희의 중점 사항이나 오다나 인맥을 무서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지금 보니까 결국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런 자리에 특히 이제 금융 관련된 저런 그 기관들 있죠. 연봉이 세요 원래. 세요. 돈 예. 만지는 곳이라. 네, 네, 맞아요. 3억 6천만 원이면요. 계산해 보십시오. 한 달에 3천만 원 버는 거예요. 참. 한 달에 3천만 원이면 12개월이면 3억 6천만 원 버는 건데 비서 딸리 있지. 제네시스 80 딸리지. 그리고 법인카드 있지. 저 임기가 3년이지. 3년이지. 근데 지금 자기는 여기 저 버티고 이 저 자리에 안 내놓겠다고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 저도 그냥 뒤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보도가 이제 지난주 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 혹은 김건희 씨가 경로하셔서 전화, 핸드폰 자주 쓰시니까요. 전화로 이른바 조인트를 깠다 얘기가 있습니다. 아, 성대모사 하고 싶은데 참아야 돼. 들은 얘기입니다. 아니 뭐 이건 여사가 했을 수지. 나도 하고 싶은데 참았어. 너네가 한동훈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김대남 녹취의 발칵.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는 세민연이라는 그 업체가 아니고 단체, 시민단체를 통해서 고발 사주를 했다라는 식의 내용들이 계속 들어있고, 이 세민연의 출범식에 윤석열이 화환을 보내고 강승규 그때 시민사회 수석 그리고 지금 이 김대남도 참석해서 축사까지 예.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참으시겠습니까? 왜 잣대가 민주정부하고 소위 이 수구 정권하고는 달라요? 그러게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비서라는 놈은 자기 대통령을 꼴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진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진짜로요? 근데 그러니까- 심지어 여사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여사한테는.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대통령실의 문화가 그런 거죠. 그냥 꼴통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뭔가 좀 조언을 하려고 치면 그 경로를 하니까 조언을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상태에서 그 약간 좀 모자란 캐릭터 하나가 국정을 망치고 있는데 이익은 실제로 힘은 김건희의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 에휴 참 빨리 무너뜨려야 됩니다. 많이 부끄럽네요.
아니 솔직히 저는 청와대 출신에 사실 이분 선임행정관 저도 선임행정관 중 선임이었거든요. 이분보다 더 높았어요. 이 위치가. 왜 나는 이런 데 못 갔을까? 그땐 김건희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셨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저 서울 보증 같은 데로 보내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연봉 데 3억 심지어 나는 6천만 금융 원짜리. 출신인데. 3억 전문가. 6천만 원짜리 3년 임기 보장이면 10억이 넘어요. 그러게요. 예. 아, 내가 이렇게 개고생할 이유도 없나? 청와대 한번 가보고 싶긴 하는데. 아니 나도 이렇게 해주지 왜? 농담이에요. 농담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정부가 자, 그렇다니 이죠. 자 이명수 기자 이제 인터뷰는 내일 모레 다시 하고 새날에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부터 나가시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인터뷰가 있어. 아. 내가 봤을 때 진짜 찐이야 찐. 두 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